자, 수능 특강 영어 테스트 1의 3번 보자. 하나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몇몇의 경제학자들에 의한. 그래서 effort 다음에 투부정사예요. 뭐뭐 하려는 노력이거든. 그래서 상품화하려는 생태계 서비스를, 그것은 리퍼의 연관펜, 수일치 문제 들어올 수 있지. 선행사를 서비스를 받아줘야 돼. 복수명사기 때문에 refer에 s를 붙이면 안 되겠지. 언급합니다. 이익과 자원을.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obtain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사람들이 얻는 자연 생태계로부터 끊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 첫 문장. 생태계 서비스 상품화야. 생태계의 서비스를 상품화하려고 한다. 두 번째 문장. 몇몇의 생태계 서비스는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such as 뭐뭐와 같은, 폐기물 흡수 능력과 같은, 온실가스에 대한. 그래서 배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장. 생태 서비스 배급 필요성. 쉽게 얘기하자면 생태 서비스라고 하면 우리가 숲을 갔을 때 신선한 공기를 이렇게 마실 수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신선한 공기가 무제한은 아니겠지. 어떤 일정 부분이 있겠지. 그래서 사람들이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많이 몰리면 이게 무한정 제공이 되는 게 아니니까 공정 배분을 좀 해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만드는 것은 배급을 가능하게 필요합니다. 배제성을 갖는 재산권을. for example의 연관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예를 들어서 경매 가능한 배출 권리를 통하여. 그래서 세 번째 문장. 배제성을 갖는 재산권의 필요성. 배제성을 갖는 재산권이라는 건 뭐야? 모든 사람이 다 쓸 수 없고 못 쓰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바로 배제성을 갖는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지. 만약에 배기가스가 한정되어 있다면, 그래서 limit에 V1 해주고 흡수 능력에, 그리고 공평하게 두 번째 동사 배분이 된다면 상품화는 지속 가능할 수 있고 just를 형용사로 공정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문장 무슨 얘기야? 공정하게 배분되어진 배기가스 땡땡 상품화 가능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당 배기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양을 딱딱 정해 놓으면 당연히 공정한 상품화가 가능한 거지. 한 집당 얼마만큼만, 한 사람당 얼마만큼만 배출하세요. 이런 공정 배분. however 연관펜 두 번째 연결사고 역접이라서 끼워 넣기 나올 수 있어. 이 지문에서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핵심이야, 핵심. 많은 생태계 서비스는 첫 번째 동사 본래 배제할 수 없고 경쟁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두 번째 동사 cannot 할 수도 없고 should not 상품화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 글의 결론이자 주제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니? 생태계
서비스, 상품화 X가 되는 거야. 상품화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야. 왜? 생태계 서비스는 인간만을 위한 거야? 아니지.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어떤 곤충도, 식물도 생태계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잖아. 사람에게 판매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문장. they, 주어끌어와 생태계 서비스는 또한 무시되어서도 안 됩니다. 신경을 쓰란 얘기지. 그 다음 문장. public, 공공 서비스는 serve가 동사예요. 도움을 줍니다. 모든 구성원에게. 인간 공동체. 경제학자가 알아차립니다. 접속사례. 이러한 서비스는, 공공 서비스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상품화와 그리고 시장 배분에, 그럼 똑같은 얘기지. 상품화가 안 된다라는 거지. 그 다음 문장. 생태계 서비스는 정의돼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이익으로서 사람들에게 나라의 법비, 그보다는 펀드, 기금의 서비스로서 대부터 끝가로 치고 베네핏, 이익을 주는 모든 구성원에게 생물 공동체에 단지 인간뿐만 아니라 끊어. 이게 이 글의 주장이지. 무슨 얘기니? 생태계 서비스를 인간만의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누가 있는 거야? 다른 동물과 식물, 곤충, 다른 생물도 권리를 가졌다라는 거지. 마지막 문장. 생태계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훨씬 적합하지 않습니다. 상품화의 공공 서비스보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생태계 서비스 상품화 금지야. 생태계 서비스는 상품화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뭐야? 모든 생물의 것이기 때문이야. 다음 4번 가보자. 첫 문장이 주제문이야.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의 감정에 대해서 일부로서, 그래서 여기 빙부터 R까지, 컴마까지 있지. 가로치고 빈칸추로 들어올 수 있어.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야. being part, 일부로서, 일부분.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 that부터 R, 소가로 치고 우리의. 그러면 우리의 감정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좀 더 제어할 수 있다고. 그래서 매니저블의 영광펜. feel, 감각 동사라 뒤에가 보어 자리고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를 쓰면 안 되는 거야. ly 붙으면 안 되는 거지. 끊어.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감정을 일부분으로 여길 필요성이야. 사람의 감정은 전부가 아니라 일부분의 것이다. 감정이 전부가 아니지.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여기서부터 비유가 들어가. 비유. 이러한 생각은 포착되어집니다. capture. 이러한 은유 속에 당신은 파란 하늘이고 당신의 감정은 날씨입니다. 사람은 하늘이라고 비교했고 감정은 날씨라고 비유를 한 거야. 감정은 뭐가 되는 거야? 사람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지. 세 번째 문장,
만약에 당신이 파란 하늘이고 그리고 너의 감정은 날씨라면 그러면 just as 뭐뭐처럼 최악의 허리케인이나 토네이도가 파란 하늘에 손상을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서 이시 허리케인, 토네이도 다 봤지 결국에 끝나버리는 것처럼 당신의 감정은 당신에게 피해를 줄 수 없고 그리고 결국에 그 감정은 지나갈 것입니다. 끊어오면 세 번째 문장. 사라지는 감정이야. 사라지는 감정. 감정은 지속성이 없다. 영원하지 않다. 때때로 우리는 단지 기다려야 됩니다. out the storm. 폭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의미합니까? 접속사대 생략됐고 it 가주어진 줄. 재미있다는 것이 겪어내는 게 토네이도나 폭풍을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it 가주어진 줄. 더 쉽습니까? 당신의 삶을 사는 것이 sunny 화창하고 80도일 때 화시 compared의 영감. compared는 분사 구문이고 항상 PP형이야. 뭐뭐와 비교하여. 비가 오고 폭풍우가 칠 때와 비교하여. 물론 그렇습니다. 벗의 형광펜 역접이라서 끼워 넣기 나올 수 있어. 하지만 만약 내가 let의 형광펜, determine의 형광펜, let 사역동사고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 들어갔지.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거고 허용한다면 날씨가 결정하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는 영원히 at the mercy of 외워야 돼. at the mercy of 뭐뭐의 마음대로 뭐뭐의 처분대로. 그래서 합쳐보면 뭐가 되냐면 something 무언가의 마음대로 된다는 얘기는 휘둘리게 될 것입니다. I부터 끝까지 치고 컨트롤 뒤에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한번 생각해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휘둘린다는 얘기는 여기서 something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 something은 날씨가 되는 거고 날씨가 뭐였어? 감정이 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야? 감정, 결정, 땡땡 휘둘리는 삶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감정이라는 게 내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감정에 휘둘리는 삶이야. 내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그냥 짜증났어. 더울 때도 있고 늦게 일어나서도 있고 엄마가 혼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 감정이 전부가 되면 하루를 망치게 되는 거야. 맞는 얘기잖아. 그치? 감정은 삶의 일부가 돼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거지. 감정이 내 모든 것이 되고 내 행동까지 영향을 미치면 감정이 휘둘리는 삶을 사는 거야. 마지막 문장, 이 글의 결론이자 주장이 되는 거야. 우리의 일은 to make 1번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을 위한 to be의 2번 즉 파란 하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ngage in 참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강에 해로운 습관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의 감정에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습니다. 때부터 끝까지 치고 우리에게 중요한
그래서 이 글의 주제.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감정에 대처하는 방법. 땡땡. 감정을 일부분으로 받아들일 필요성이야. 감정은 전부가 아니라 내 삶의 일부일 뿐이다. 5번 가보자. 5번 지문은 첫 문장의 예시로 시작해. 일화야, 일화. 강의에서 기억력에 대한 내가 ask 목적어 투부정사 요청합니다. 내 학생들에게 기억해 보라고. 하나의 목록을 단어들에 끊어오면 무슨 얘기니? 기억 남는 단어 요청이야. 이 머릿속에 지금 기억 남는 단어가 뭐 있어? 오늘 영어 공부했지? 영어 단어 외운 거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외운 거 한번 적어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it, 그 목록에는 단어들을 포함합니다. 꿈과 침대와 같은. 그런 다음에 내가 요청합니다. them, 학생들에게 적어달라고. 단어들을 day부터 끝까지 치고 remember 뒤에 목적어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day 생략된 거고 여기서 day가 학생이 되는 거야. 학생들이 기억하는. 써봐라 이거야. 그 다음 문장. 그래서 항상 they, 학생들은 기억합니다. 그 다음에 괄호에 miss가 있지? 제대로 기억하는 경우 있고 misremember, 잘못 기억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지. hearing의 연관패. remember 다음에 ing가 나오면 이 ing는 과거잖아. 들었던 것을 기억하다. 들었던 것을 기억하다. 학교 시험 문제. to hear, 투부정사 안 되는 거야. 단어 sleep이란 단어를 들었다고. 비록 내가 단어 sleep, 잠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을지라도 끊어오면 네 번째 문장. 언급하지 않은 단어 기억이야. 언급하지 않은 단어를 잘못 기억하고 있다. 그 다음 문장. 개념은 잠이라는 활성화되어집니다. 두뇌 안에서. 왜냐하면 다른 단어가 똑같은 의미의 망 속에 있는 동격의 컴마 단어들이 that부터 콤마가로 치고 연결되진 잠과 끊임없는 반복을 통하여 또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끊어오면 이게 바로 이유가 되겠네. 왜 언급되지 않은 단어를 잘못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서 이유가 나왔지. 왜 그런 거야? 같은 의미의 단어를 들어서 그래. sleep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단어가 많으면 헷갈리는 거야. 내가 sleep을 들었나 안 들었나 이게 헷갈리는 거지. 그 다음 문장. 단어 잠이라는 것은 회상되어집니다. 마치 it, 그 단어가 we의 영광펜. 여기 왜 was가 아니라 were를 썼을까? as if 가정법이라 그래. as if 가정법에서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를 쓰면 이 과거 동사는 본동사와 시제가 같은 거야. 그래서 현재를 가정하는 파트. 학교 시험 문제. had been 안 돼. it had been 안 되는 거야. 실제로 들렸던 것처럼 사람들이 침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형광펜, 왕별표 빡빡빡빡 쳐줘야 돼. 왜 그러냐면 칠판 봐. 이 학교 시험에서 항상 나오는 게 요게 세 개가 똑같거든. cannot help ing. 이게 기본 제일 많이 나오는 거. cannot help ing.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똑같은 게 cannot help but 동사원형. have no choice but 투부정사. 그래서 어법 문제 자리가 세 개가 똑같거든. 얘는 ing, 여기 동사원형, 여기 투부정사. 이 세 개가 어법 문제 자리. 왕별표감이야, 왕별표. 다 썼어? 그러면 요 문장은 예시야. 침대라는 단어를 막 듣다 봐 자연스럽게 슬립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회상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두 번째 예시거든. 사람들이 유전자는 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은 한 번 더 나왔지. cannot help but 동사 원형 이렇게. help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시험 문제는 here 자리 나오지 인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이라는 단어가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 reader 이 문장 있잖아. 이 문장이 이 글의 요지. 이 지문은 첫 문장부터 다 일화가 나왔잖아. 예식으로 시작했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요거야. 한 명의 독자는 새로운 이 주제에 그러므로 결론 놀랄지도 모릅니다. 감정을 받아서 ing 안 되고 감정의 동사 다음에 투부정사 감정의 원인 to learn 알게 되어서 접속사를 증거가 없다는 것을 동격에 유전하기 explain의 형광펜 genetics의 s로 끝났지. 학문의 이름은 s로 끝나는 거야. mathematics 수학, politics 정치학 이렇게 s로 끝나거든. 단수 취급 들어가야 돼. 단수 취급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동사에 3인칭 단수라 explain에 s 붙은 거 보여? 여기 수일치 문제 들어오는 거야. 설명합니다. 인종적인 차이를 결과에서 교육과 같은 끊어. 무슨 얘기야? 인종 차이에 대한 증거가 없다라는 거야. 하고 싶은 얘기는 바로 이 문장이야. 첫 문장부터 여기까지 무슨 얘기했니? 사람들이 잘못된 기억을 하는 이유지. 사람들이 왜 잘못된 기억을 해? 비슷한 의미의 단어를 듣다 보면 잘못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는 인종 차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인종 차이에 대한 증거가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 인종과 관련된 단어를 많이 들어서 그래. 비슷한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인종에 대한 차이가 있구나. 유전학을 배울 때 어떤 인종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인종끼리 차이가 있구나 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현재 이야기들은 유전적으로 뿌리를 둔 인종 차이에 대한 복잡한 인간의 특성인, 그래서 relevant의 동그라미 trait와 살펴 관련성이 있는 사회적 불평등과 현대 산업화되어진 경제 안에서, 즉 특성이 끈기와 성실함과 창의성과 추상적인 추론과 같은 바로 그것입니다. 끊어오면 요 얘기 무슨 얘기야? 주어 동사를 살려봐. 지금 주어랑 동사가 엄청 멀어. 주어부터 살려볼까? 주어가 뭐니? 스토리지, 스토리. 근데 어떤 이야기야? 유전적인 인종 차이에 대한, 유전적인 인종 차이에 대한 이야기가 동사만 살려볼까? are just that. 바로 그거다. 바로 그거다가 뭐야? 이게 바로 착각이 드는 점이다. 적용이 됩니다라는 거지. 유전학에서 인종이라는, 인종적 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마치 인종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걸로 착각이 듭니다라는 거예요. 데이, 그 이야기는 단지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야? 허구,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인종 간의 차이에 대한 증거의 부재야. 인종 간의 차이에 대한 증거의 부재. 인종 간의 차이의 증거가 없는데 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비슷한 단어를 많이 듣다 보니까 마치 있는 것처럼 착각이 든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5번은 별표. 내용이 참 좋네. 중요해. 중요한 질문. 6번 보자. 단순화시키는 것은 하나의 문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수학적인 분석으로, 그래서 필연적으로 몇몇 생물학적인 세부사항이 손실되어집니다. 변환 속에서 현실 세계로부터 방정식으로 끊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그래서 첫 문장, 수학적 접근 시에 생기는 생물학적 세부사항 손실이에요. 쉽게 말해서 무슨 얘기야? 내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나타내달래. 그러면 이거 100% 나타낼 수 있겠어? 세상의 모든 것은 숫자화할 수 없는 거지. 숫자화를 하면 많은 걸 잃게 되는 거야. 두 번째 문장 가보자. 그 결과로서 사람들은, 후에서 가로 열어, 매스매틱스까지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비난을 받습니다. 너무나 무관심하다고. 이러한 세부사항에, 여기가 주제문이에요. 두 번째 문장 무슨 얘기니? 수학을 사용하는 사람 땡땡 비판의 대상자. 과학자에게, 수학자에게 어떤 현상을 설명해달라고 하면 항상 과학적, 수학적으로 설명하잖아. 이게 100% 다 적용되니? 아니지.
수학으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거잖아. 그래서 비판의 대상자가 되는 거야. 그 다음 문장 예시. 그의 1897년도 책에서 여기 어드바이스 대문자지? 책 이름이야. 컴마에서 끊고 S라는 사람이 즉 아버지 현대 신경과학자에 썼습니다. 이러한 현실 회피형 이론가들에 대해 챕터에서 인타이틀 동그라미 앞에서 제목이 붙은 의지의 질병이라고. 그는 확인했습니다. 그들의 증상을. 여기서 그들의 증상 뭐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증상을 facility 1번 재능으로서 exposition 설명에 두 번째 창의적이며 끊임없는 상상력에 세 번째 혐오 실험실에 대한 그리고 네 번째 굴하지 않는 반감 구체적인 과학과 겉보기에 중요하진 않은 자료에 대한 C는 또한 불평했습니다. 이론가들의 선호에 대해 아름다움을 사실보다 생물학자들은 연구합니다. 생물을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풍부한 특정한 특성과 미묘한 예외를 가진 어떤 규칙에 마장문장 수학자들은 driven의 동그라미 수학자가 살펴 이끌려지는 단순함과 고상함과 욕구에 만들려는 사물을 다룰 수 있게 그래서 매니저블 형광 make 목적어 보어 패턴 형용사 부사 안 되는 거고 침묵시킵니다. silence 동사고 그러한 풍부함을 they 수학자가 그 풍부함을 방정식으로 옮길 때 끝까지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생물학적인 특성을 단순화하려는 수학자들에 대한 비판이야. 생물학적인 특성을 단순화하려는 수학자들에 대한 비판. 그래서 여기서 생물학자는 플러스가 되는 거고 수학자는 마이너스가 되는 거지. 7번 보자. 이투 가주어 진주어예요. 중요합니다. 구별하는 것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과 규범을 따를 때 다른 동물들이 하고 있는 것을 그들의 관련되어진 행동의 패턴에서 끊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 첫 문장. 규범을 따를 때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지.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 두 번째 문장 예시. 한 동물은 that부터 fight 가로치고 결정한 싸우지 않기로 대부분의 경우에 단지 걱정되어집니다. about 1번 위험성에 대해 다치는 그 다음 about의 2번 이렇게 병렬로
몇몇의 추상적인 규범에 대한 게 아니라 폭력에 대항하여.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싸움 회피 땡땡 부상 걱정 동그라미 규범 X가 되는 거야. 동물들이 싸우지 않는 거는 규칙 때문이 아니야. 내가 다칠까 봐 그래. 그래서 이와 같이 한 동물은 대부터 가로 열어 그룹까지 음식을 공유하는 동물들과 집단 밖에서 일반적으로 단지 노력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상호 간의 이익을 얻으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몇몇의 규범을 음식 공유에 끊어. 두 번째 예시지. 두 번째 예시 나올 때 likewise 쓰는 거잖아. 요번에는 뭐니? 음식 공유 행동 땡땡 규범 X. 규범을 따르는 게 아니야.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야. 나중에 그냥 나도 도움받기 위해서야. give and take가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동기는 서라운딩의 동그라미 앞에 살펴. 둘러싸고 있는 진정한 규범을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규칙에 대한 동기부여는 복잡하다. 복잡하니까 뭐야?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규칙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동물은 어렵지. 우리가 잘못된 무언가를 할 때 우리는 걱정해야 됩니다. 보복에 대해. not just 보이지. 나돈니랑 똑같아. A뿐만 아니라 B. 잘못되어진 당사자로부터뿐만 아니라 제3자로부터 끊어. 이 문장은 뭐야? 이제 사람 얘기하는 거거든.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복 걱정이야. 사람들은 잘못된 행동을 하면 보복이 걱정돼. 그 다음 문장. frequently. 그래서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빈번하게. 이것은 의미합니다. 나머지 전체의 우리 지역의 집단이나 적어도 대다수의 집단을 끊어오면 이게 바로 집단적 보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 한 사람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 뭐 음주운전을 했어. 누구를 뭐 아프게 하고 뭐 살인을 저질렀어. 이러면 법도 무섭지. 법보다 더 무서운 게 뭐야? 전 국민이 나서서 욕하고 앉았잖아. 사촌의 팔촌까지 다 뜯어가면서 욕하잖아. 그게 되게 무서운 거야. 사람들. 그 다음 예시. B 크고 강력한 A는 쉽게 훔칠 수 있습니다. 약한 B로부터 두려워하는 거 없이 트러블, 문제를 밥 그 스스로로부터. 하지만 인간 집단에서 A라는 사람은 그러면 처벌에 직면할 겁니다. 공동체 나머지로부터 끊어. 아주 적절한 예시 잘 나왔지. 막 강력한 애가 약한 애 괴롭히는 거 개인적으로는 무섭지 않아. 뭐가 무서운 거야? 집단적 처벌이 무서운 거잖아. 야, 쟤 봐봐. 쟤 학폭 저질렀던 애야. 학교 다닐 때는 개인적으로 접촉하니까 괜찮았는데
아니 전 국민이 와서 다 욕하고 앉았네? 되게 무서운 거지. 그 다음 집단적인 강제는 그래서 이 두 단어 가로치고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하거든. 빈칸 추론. 집단적인 강제가 그러므로 규범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평등주의적 정치적인 질서를 너무나 특징적인 수렵 채집인의 생활 양식에서 이 글의 주제 인간 규범의 본질이에요. 인간 규범의 본질 땡땡 집단적인 강제가 되는 거야. 강제. 집단적인 강요가 있는 거지. 8번 일치라 안 나오고 9번 도표라서 안 나오고 10번 11번 다 넘기고 오늘의 마지막 지문 12번하고 마치자. 마지막이니까 좀 집중해보자. 진화론적인 관점으로부터 보장하는 것은 지속성을 우리 종에 대한 구체적으로 우리의 유전적 후손들을 의미이고 목적입니다. 삶에 끊어. 여기까지가 첫 문장이에요. 첫 문장 후손 보장 땡땡 그게 삶의 의미예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면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살도록 후손이 살도록 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고 의미가 되는 거지. 인류의 멸망을 원하진 않잖아. 두 번째 문장 벗의 영광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하지만 지적 동물로서 인간 얘기하는 거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도덕성을 기초로 하여 생명의 작용보다는 우리 인간은 ask 질문할 수 있습니다. whether의 영광펜 whether냐 대시냐 문제 잘 나오지. whether냐 대시냐 해석해서 풀어야지. 우리의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코스트 대가를 치러서라도 끊어.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인간 유전자 보존에 대한 의구심. 인류를 보존하는 게 사람을 보존하는 게 이게 진짜 타당한 것인가? 어찌 보면 사람이 전체 우주를 망가뜨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 사람 때문에 환경오염도 있고 막 범죄도 있는 거잖아. 사람이 다 없어지면 오히려 자연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지. 그 다음 문장. 개개인의 사람들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때때로는 선택을 합니다. 희생하려는 사람들의 소유한 삶을 생명을 구하기 위해 다른 인간들의 심지어 인간이 아닌 동물의 끊어. 세 번째 문장은 뭐야? 자신을 희생시킬 수 있는 인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희생할 수 있다. 벗의 영광펜 두 번째 연결사고 하지만 검토해 봅시다. 그러한 선택 희생이지. 생명작용과 도덕성 사이에 포괄적으로 와리프의 영광펜 별표 어순주의 해줘야 돼. 어순주의. 와리프 다음에는 주어 동사로 써줘야 돼. 주어 동사수.
보존하는 것이 인간의 종을 의미한다면 어떨까? 제거하거나 버리는 것을 모든 다른 생명체를 지구에서 끊어. 무슨 얘기야? 인간 보존의 의미 땡땡 다른 생명체 제거가 되는 거지. 인류를 보존하고 싶어? 인류의 보존이야? 그러면 다른 동물과 식물, 곤충들은 멸종하는 게 엄청 많은데 이게 맞는 거야? 물어보는 거야 지금. 의구심을 갖는 거지. 그 다음 문장. 또 what if 또 나왔지? 그것이 의미한다면 어떨까? 여기서 이시 뭐야? 이시 앞문장에 preserving, 보존하는 것 요거 받는 거지. 접속사대 생략. 인류가 오직 존재한다는 것을 하나의 상태에서 불행과 결핍에 eternally, 영원히 황량하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요번에는 무슨 얘기야? 다른 환경 속에서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의 인류의 생존을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구가 오염됐어. 다른 행성으로 이동가. 그게 뭐 올바른 일인가? 마지막 문장, 이 글의 결론. 이것은 나래의 법칙.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접속사를 우주의 정착이 definitely, 반드시 초래할 거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를 but rather, 그보다는 to ask, 묻는 겁니다. 똑같이 whether의 영어 앞에 that 들어가면 안 돼. 뭐뭐인지 아닌지.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그래서 이니치의 영어 앞에 뒤에가 완벽이지. 이니치의 영어 앞에 완벽. where로 붙일 수 있고 허용하거나 초래하는 것이 인간들이 멸종하도록 좀 더 윤리적인 선택인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인류 생존에 대한 윤리적 의구심. 사람이 생존하는 게 윤리적으로 옳은가? 다른 동물에게는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12번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13번부터 하자. 단어 잘 외워와, 알겠지?